자, 지수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지수고, 소단어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인데, 자, 무엇을 거듭제곱이라고 할까? 거듭제곱은 어떤 수를 n번 거듭해서 만든 거를 얘기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a의 n을 거듭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자, 거듭제곱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수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개의 숫자를 곱한 건 지수끼리 더한 거와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수를 m제곱한 것에 가로치고 n제곱을 하면 지수끼리 곱하고, ab의 n제곱은 an, bn, b분의 a n제곱은 bn분의 an이 되고, 다섯 번째까지 지수 법칙은 알고 시작을 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나중에 이제 5번은 a의 m 나누기 a의 n은 a의 m 빼기 n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주제는 어떤 수를 n번 제곱해서 a가 되도록 하는 x. 자, 이렇게 하면 별로 와닿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여기 숫자를 좀 한번 예를 들어볼게. 더 있지 않을까? 이걸로 갑시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x를 제곱해서 4가 되도록 하는 x2랑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세제곱해서 8이 되도록 하는 x2랑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와. x를 4제곱해서 16이 되도록 하는 x는 2 마이너스 2, 2i랑 마이너스 2i까지 나오게 되는 거지. 얘를 우리가 얘네들은 x의 4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8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르고, 16의 4제곱근이다 라고 부르게 돼. 그럼 이제 뭐 어떻게 구한 거냐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있죠. x 마이너스 2에 x제곱 이런 식이 나오겠죠. 여기서 x가 2라는 실근이 나오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4니까 3i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총 3개가 나왔다.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나왔다. 요 얘기인 거거든. 근데 이 부분 이제 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지워볼게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도록 하는 x들도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 자, 개수는 총 n개일 것이고, 얘네들을 불러줄 땐 뭐라고 불러준다?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불러줘. 요 녀석들을 다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그런 값들인 거야. 그럼 이 중에 실수인 것은 얘는 2개가 있고, 얘는 1개가 있고, 얘는 2개가 있거든. 그럼 이 중에 실수인 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실수인 것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x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x 중에 실수가 되는 것을 물어본다면 뭐를 이용해서 찾아야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좌표 평면에다 그리는 거거든. 근데 이 x축과 y축이 다 실수축이야. 실수축은 실수만 표현을 해. 그래서 허수인 것들은 어차피 표현은 사자가 하는 거죠. 네, 표현하고요. 실수만 표현하기 때문에 허수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긴 거고.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거냐면 y는 x의 n이라는 그래프와 y는 a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이 4가 쉬운 것부터 하자. x의 4제곱이 3이 되도록 하는 x 중 실수인 것. 이렇게 물어보면 4제곱해서 3 되도록 하는 x는 y는 x 4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주고 y는 x 4제곱은 y는 x 제곱이랑 똑같이 생겼어. y 모양이 x 4제곱 이걸 그려주고 y는 3을 긋는 거야. y는 3. 그럼 이들이 만나는 교점이 여기랑 여기 있는데 이 교점의 x 좌표를 4번 제곱해서 3이 되는 실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편에 있는 녀석은 뭐를 바꿔서 마이너스 4제곱근 3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실수인 것은 2개 나왔네요. 4제곱근 3과 마이너스 4제곱근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어째? 왜 얘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어허. 이렇게 잠깐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쌤이 지금 찾아갈 거야. 좀 구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 실수인 것을 찾는 것은 교점으로 찾는다. 그래프를 찾아서. 자, 그래서 몇 개 더 연습한다고 했으니까 마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한 것처럼 x의 세제곱이 5가 되는 x 중 실수인 것을 물어보면 y는 x 세제곱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기고 홀수차 3차식 x 5차식 7차식 모양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y좌표가 5가 되는 선, y는 5라는 선을 그었을 때 이때 만나는 교점에 x좌표 한 개 나오고 걔를 5번 거듭 제곱하면 3이 되는 실수다. 이거는 실수겠지? 양의 실수인 거야. 이렇게 양의 실수인 것으로 표현이 된 거야. 요거 하나가. 자, 그러면 보니까 어떨 때는 2개가 나오고, 그치? 이게 어떨 때는 2개가 나오고, 어떨 때는 1개가 나오거든.
2개, 1개. 그러면은 언제 2개가 나오고 언제 1개가 나오는지 좀 구분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몇 개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4의 6제곱 근중 실수인 것.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마이너스 4의 6제곱근 그 대상을 우리가 x라고 두면 돼. 그럼 걔는 6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y는 x의 6이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확인해 주면 되겠어. 그럼 y는 x 6제곱 그래프는 2차 함수처럼 그리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y는 마이너스 4라는 선은 밑에서 x축 밑에서 그어지게 될 것이고 그럼 둘이 만나지 않았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인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설명하는 거니까 선생님 포스트잇 보시면 돼요. 지금 자 A의 n제곱 근중 실수인 것은? 하고 물어본다면 요만큼을 밑줄 치고 는 x라고 보자. x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그런 x를 찾아라. 그 y는 xn이라는 그래프와 y는 a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가야 되겠다. 자, 이때 n이 짝수라면 그래프는 y는 x에는 어떤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n이 홀수라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y는 a라는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선에 있는 a를 그냥 a라고 할게. a가 양수인 선에 대해서는 교점이 2개 나타나. 짝수일 때는 a가 0이 되는 선에 대해서는 교점이 1개 나타나. a가 음수가 되는 선에 대해서는 교점이 없어. 1개, 2개 이렇게 2개, 1개, 0개 나타나겠지. 근데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 한 번 만나. 교점이 1개니까 실수인 것도 1개야. 0일 때도 한 번 만나. 1개야. 음수일 때도 한 번 만나. 1개야. 그래서 a가 양수든 a가 0이든 a가 음수든 계속 실수인 것은 항상 1개라는 거지. 자, 정리를 해보면 이 x를 물어본다면 경우의 수를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n이 짝수면 뭐에 따라서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2개, 1개, 빵개의 실수인 것을 갖게 되는 거고 n이 홀수일 때는 a에 관계없이 실수인 것을 반드시 1개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이 방금 한 내용이 마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듭제곱근 성질하고 나와 있는데 일단 마플 개념 1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보충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근들을 표현을 한다면 더 해보자. 마이너스 5의 세제곱 근중
실수인 것을 물어본다. 그러면 요만큼 밑줄 쳐 x라고도 x를 3제곱해서 마이너스 5 되는 걸 찾아. 그러면은 x 세제곱 함수를 그려. 마이너스 5 되도록 한 x를 찾아. 걔를 세제곱근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쌤이 요번에는 5 되도록 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 y는 5 되도록 하는 x를 찾아보면 얘는 세제곱근 5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잖아. 높이가 서로 동일하면 3차 함수가 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라서 이 떨어진 거리도 같게 되거든. 그래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값은 세제곱근 5에 마이너스를 씌운 거와 같아지고 이 n이 홀수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거듭제곱근에서 얘가 음수면 결과인 얘도 음수인 거고 마이너스 5의 거듭제곱근은 음수고 5의 거듭제곱근은 양수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정리 1. n이 홀수이면 n제곱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된다. 자, 첫 번째 정리였어. 이건 필기해야겠지? 자, 두 번째 정리를 한번 가볼게. 자, 두 번째 정리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형태를 만나. 4제곱근 마이너스 3의 4제곱. 요거는 3과 같아지거든? 근데 5제곱근 마이너스 3의 5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된단 말이야. 왜 어떨 때는 3이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3이냐. 이걸 지금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케이스는 4제곱근 기호 안에 80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 좌표 평면상에 x 4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81이라는 결과가 되도록 하는 값이 두 개 있더라. 양수 쪽에 있는 게 4제곱근 81이고 요게 곧 3이겠지. 음수 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붙은 4제곱근 81이고 요건 마이너스 3이겠지. 즉 지금 주어진 이 값에 앞에 부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플러스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는 3인 거야. 이거 자체가 이미 양수인 거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요걸 봐보면 얘는 5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243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것은 x 5제곱근 그래프를 5제곱 그래프를 그려요. y는 x5를 그렸을 때 그게 마이너스 243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가면 되는데 그 x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여기잖아. 걔는 5제곱근 마이너스 243이 되는 녀석인 거고 요게 마이너스 3인 거지. 음수인 거니까. 그래서 정리 2 삐져나와 버렸네. n제곱근 a의 n은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온다. 절대값 a로 나올 때가 있고 그대로 나올 때가 있다. n이 짝수면은 절대값 씌워서 나오고 n이 홀수면은 있는 그대로 나올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정리를 한번 해봤어. 자, 그러면 또 이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기호 자체는 이런 표현 자체는 실수일 때만 쓸 수 있고 4제곱근 마이너스 3 이런 표현은 있다 없다? 이런 표현 자체는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4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실수란 뜻이거든. 그러면 x의 4제곱 그래프가 마이너스 3이랑 만나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저런 표현 자체는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번에 완전 새로운 것으로 한번 가볼게. 제목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야.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요것의 목적은 계산에 있겠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성질을 익히는 건데, 첫 번째, 거듭제곱근 기호를 똑같은, 여기가 중요해. 얘가 동일하면 하나의 루트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하나의 거듭제곱근 안에. 얘도 거듭제곱근의 앞에가 동일하면 하나의 거듭제곱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해 가니? 그러니까 같은 거듭제곱근에 같은 거듭제곱이면 하나의 거듭제곱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얘도 같은 거듭제곱근이면 하나의 거듭제곱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3번은 이게 지금 조건이 양수 조건에다가 자연수 mn이라는 조건, 이 조건 안에서는 m을 안에 넣을 수 있어. 이렇게 밖에 있던 녀석을 거듭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그 m을 안에다 쏙 넣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m은 거듭제곱근을 여러 겹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m과 n이 곱해져. 그리고 반대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가 동시에 약분을 할 수 있는 숫자면 그만큼 낮출 수도 있다. 약분을 소거시켜서 p를 소거시켜서 이렇게 m 제곱근 n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증명 생략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봐보자. 4제곱근 81, 요거 3입니다. 세제곱근 8, 요건 2 돼야겠죠? 얘는 아무것도 안 적혀있으면 2가 있는 것으로 봐야 돼. 8제곱근 2의 8, 2로 나오는 게 맞고요. 4제곱근 81과 6제곱근 64인 거니까 3과 2로 나와서 얼마다? 6이다. 한 개 더 있나 봐. 요것은 세제곱근하고 5의 6제곱인데 세제곱근하고 25의 세제곱인 거니까 25로 나오면 되고, 자, 요건 약분할 수 있다 했지? 3하고 2. 그러면 세제곱근 5의 제곱과 3, 1. 세제곱근 5. 하나의 기원에 들어가서 5의 세제곱. 그래서 얼마로 나타난다? 5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하는 김에 대소 비교도 같이 하면 요 녀석들을 앞에를 12가 되도록 다 곱해봐. 그러면 4 곱하기 3인 거니까 3 위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1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수 4와 1에 곱하기 3을 동시에 해서 앞에가 12, 그러니까 4, 3, 6의 최소 공배수로 갈 수 있도록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12제곱근 2의 4, 얘는 12제곱근 6의 제곱. 그러면 12제곱근 27, 12제곱근 16, 12제곱근 36인 거니까 가장 작은 녀석은 세제곱근이고, 그 다음 6제곱근 6이고, 그 다음 아니다. 4제곱근 3이고 그 다음 6제곱근 6이다.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적어볼 수 있다.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 여기 밑에 더 알아보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 마플 개념 1이야. 거듭제곱근 중에 옳은 것을 찾으래.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가 맞긴 한데 그냥 세제곱근은 실수인 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3개 다 나와야 돼. 81의 4제곱근도 한 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4개를 다 얘기해줘야 돼.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자, 여기 밑줄 요만큼 치고 x라고 두고 어떤 수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있을까? 자, 머릿속으로 요거 그래프 그려. x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선을 그어. y는 마이너스 2. 둘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인 것은 없다라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요. 루트 81 자체가 이미 9야. 그럼 9의 4제곱근을 x를 구하면 x를 4제곱해서 9 되도록 하는 실수인 것은 2개 있겠지. x의 4제곱 그래프를 그려. y는 9랑 만나는 녀석이 2개 있어.
여기가 4제곱근 9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4제곱근 9인 거야. 그럼 정답이 되는 거 4번. 자, 그럼 요거 자리 없으니까 다시 잠깐.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라고 하는 거는 세제곱근 64다의 마이너스 버전인 것 같은 거지. 맞는 말이죠. 둘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고 여기 정리 한 개만 더 해볼게. 정리 3. 자, 세 번째 게 나왔는데 A의 n제곱근이라는 말과 n제곱근 A 둘은 다른 말입니다. A의 n제곱근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모든 수를 의미하고요. n제곱근 A는 기호를 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딱 한 개. 얘는 한 개만 말하는 거고 얘는 여러 개, n개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둘의 차이가 있다. 자, 밑에 문제는 한번 쭉 풀어보는데 쌤이 꿀팁을 하나 주자면 2번 같은 경우에는 A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물어보잖아. 실수인 것의 개수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뭐부터 해라? n이 짝인지 홀인지부터 먼저 나눠라. 자, 그래서 F의 A에 n이 짝수, n자리가 짝수가 된다면 결과는 2개 또는 1개 또는 0개가 될 수 있다. A가 양수면은 2개가 되고 A가 0이면 1개가 되고 A가 음수면 빵개가 된다. 근데 FA에 여기 n자리가 홀수, n이 홀수가 된다면 그 결과는 항상 1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그러면 여기는 n이 홀수잖아. n이 홀수면 얘는 결과가 1인 거야. 요거는 n이 짝수고 얘는 양수지. 그리고 얘는 2개인 거야. 얘는 홀이지? 그럼 얘는 무조건 1개야. 얘는 짝이지? 근데 음수잖아. 그러면 빵개야. 이렇게 해서 개수를 더해주면 되고 이것도 뭐부터 봐? 밑에 문제도.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물어보잖아? 그럼 n부터. F에 여기가 짝하고 A가 온다면 결과는 2개, 1개, 0개일 것이다. 그래서 A가 양수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음수면 빵개다. F에 여기 누가 왔어? 여기 홀이 왔어. 홀이 와서 A가 왔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무조건 1개다. 그리고 얘는 짝수니까 음수지? 빵개. 홀수니까 1개지? 짝수인데 양수지? 2개. 이렇게 찾아가자는 얘기. 자, 3번 한번 연습해보세요. 2번은 거듭제곱근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거듭제곱근의 성질의 팁은 이 거듭제곱근의 n, 이 부분을 통일해서 풀자. 그러면 거듭제곱근 계산이 수월해준다. 나중에 또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을 이용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거듭제곱근 그 자체의 성질을 연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있으면 2가 있다고 본다. 그럼 얘랑 2개 곱하면 얼마 돼? 6 되겠지.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요 A라는 녀석은, 위에 있는 A라는 녀석은 A의 6제곱근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 밑에 있는 녀석 있지? 요 녀석은 지수가 6이랑 2랑 곱해지게 되지. 그래서 12제곱근 A가 되고 그럼 요것도 요 위에 있는 거 3이랑 4랑 곱해지는 거니까 12제곱근 A가 되고 그 밑에 여기 2가 있는 거니까 6제곱근 A가 돼서 곱하면 약분하니까 완전 날아가서 1만 남겠지. 이렇게 풀자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요 2번은 요 녀석이 3의 세제곱의 10제곱이라 3의 30이 돼. 3의 20이 되고 그럼 바로 적어도 되지? 3의 30 더하기 3의 20을 3의 3, 4, 12 더하기 3의 22로 나눠라. 그 다음 루트 거듭제곱근 4를 만들어주라. 자, 이런 경우에는 안에서 더하기나 빼기가 돼 있어. 그런데 경우를 나눠야 돼. 그러면은 개수를 최대한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어서
약분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야. 그럼 12로 바꾸면은 3에 10도 더하기 1 이렇게 되거든. 그 안쪽에서 누가 약분이 돼? 이 부분 두 개가 약분이 되고 거듭제곱근 기호 안에서 얘네 둘이 서로 계산이 된다면 3의 8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얼마로 나오게 돼? 3의 여기 4제곱근인 거니까 자 아직은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려줄게. 9의 4제곱이라서 얘는 얼마 된다? 9로 나온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 대상별로 한번 색깔을 칠해볼게. 여기 A, 여기 A, 여기 A 요 녀석들이 전부 다 다른데 이 녀석 같은 제일 앞에 있는 녀석은 3제곱근 옷을 한 개 입고 있고 두 번째 녀석은 거듭제곱근 옷을 2개를 입고 있네. 6제곱근 A로 가고 마지막 녀석은 거듭제곱근 옷을 3겹을 입고 있네. 그러면 3, 2, 2 곱해줘서 12제곱근 A로 가는데 얘네들을 12제곱근으로 통일하면 4를 곱했고 얘는 12제곱근으로 통일하면 2를 곱했고 A 1이다. 그러면 12제곱근 안에 A가 7개 있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 자, 밑에 문제들 한번 쭉 연습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지수의 확장이란 단원인데 드디어 나왔어. 지수 확장은 이제 여기 A의 X라고 하면 여기 위에 있는 요 녀석의 이름이 지수거든. 요것도 이름이 미치야. 근데 지수가 자연수 범위에서 정수도 나오게 되고 유리수도 나오게 되고 실수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밑은 축소가 될 거거든.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일단 표로 시작을 할게. 여기가 지수, 여기가 밑이라고 하면 어릴 때는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 범위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었어. 그래서 자연수들만 나오게 되니까 밑은 어떤 거든 올 수 있더라고. 그래서 모든 실수가 다 가능했어. 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잖아. 마이너스 2의 5제곱 가능하지? 0의 4제곱 가능해. 그치? 그 다음에 뭐 7의 제곱 이런 다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지수가 이제 정수 범위로 확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의 3으로 나누게 되면 1이잖아. 이게 원래 A의 3 빼기 3을 의미해서 A의 0제곱을 말하는 거거든. 아, 어떤 수의 0제곱이 1을 의미하는구나. 요거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고 이번엔 A3을 A4로 나눠볼게. 이건 A분의 1이거든. 근데 이거는 A의 3에서 4를 뺀 A의 마이너스 1과 같아지는 거야. 아, 어떤 수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것의 분수꼴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 3분의 1의 마이너스 1은 3이 되는 거고 4분의 1의 마이너스 2는 16이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음수가 붙으면 뭐가 된다? 음수가 붙으면 역수가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수까지 확장이 된 거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게 된 거야. 마이너스 지수를. 그랬더니 딱 유일하게 못 쓰는 밑이 생겨. 이게 누구냐면 0이야. 그래서 0 빼고 모든 실수를 밑에 다 올 수가 있게 되었어. 왜요? 0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0분의 1이라는 수는 없다. 그래서 AX가 여기 위에가 모든 정수가 다 오려면 여기가 모든 정수가 다 올 수 있으려면 모든 정수 그러면 A는 0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 얘가 실수라는 고유한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야.
지금 우리가 이 범위를 쌤이 적고 있는 이 범위를 왜 하고 있냐면 이 범위는 AX가 실수가 되기 위한 범위인 거야. 알았지? AX가 실수가 되기 위한 범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AX가 실수가 되기 위한 범위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끝이 아니라 지수는 더욱더 확장이 돼요.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이 됩니다. 유리수로 확장이 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3 되는 거 알지? 근데 이 루트 3이 사실은 3의 2분의 1인 거야. 즉 2제곱근 3이라고 하는 것은 3의 2분의 1이 돼서 3의 2분의 1이 2개 곱해진다고 생각해 볼까? 3의 2분의 1이 2개 곱해지면 3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라 3의 1 되겠지? 그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표현인 n제곱근 a라고 하는 것을 a의 n분의 1이라는 유리수 지수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은 사실 분수 지수였던 거지. 그럼 이렇게 n분의 1 거듭제곱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대가 되면서 밑은 더욱더 제한이 되는데 음수는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돼. 양의 실수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야. 뭐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 AX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 자, 이유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유를 설명할 건데 이건 좀 지울게, 지저분하니까. 왜 양의 실수가 돼야 되냐면 4제곱근 마이너스 3이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3의 4분의 1이 되는 건데, 자, 다시 반대로 했다. 자, 마이너스 3의 4분의 1이라는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얘는 4제곱근 마이너스 3이란 뜻인데 이거는 실수가 아니잖아. 굳이 해석을 하자면 4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실수라는 뜻인데 이건 실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게 돼. 즉 여기 유리수가 모든 유리수가 다 오려면 음수는 불가능해요. 음수가 되면 얘가 허수가 돼. 이게 허수거든 사실은. 허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더 나아가서 실수까지 확대가 되는데 다행히도 실수까지는 양의 실수랑 유리수일 때랑 범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수가 확장이 되었지만 밑은 반대로 축소가 되었다 라고 보는 거고 이 범위에서만 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두 가지지.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만 지수 법칙이 성립하고 이 범위에서만 AX가 실수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저런 범위가 나타나게 된 거야. 알았지?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동시에 쭉 해버렸거든.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가 실수일 때 다 했으니까 이제 복잡한 것부터 해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 갑시다. 자, 1번이에요. 16분의 9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약분을 해주면
16분의 9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근데 16분의 9는 4분의 3의 제곱인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라 또 약분을 해주면 4분의 3의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은 뭐 시키는 것? 역수로 만드는 것. 1번이었습니다. 지운다? 슉. 2번 9를 바로 바꿔서 3의 제곱인 거니까 3의 루트 6분의 2가 되고 3의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는데 그 전체에 루트 3을 곱하라고 하니 지수를 분배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지수를 분배 법칙을 써서 3의 루트 3이랑 루트 6이랑 곱하면 루트 2가 되거든. 루트 2분의 2가 하나 나오게 되고 3의 루트 2가 나오게 되고 그럼 이들도 계산을 하면은 루트 2인 거니까 3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되고 3의 2 루트 2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 3번은 3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에 너무 바로 왔나? 자, 9는 3의 제곱이고 그것의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8은 2의 세제곱이고 그것의 3분의 1 나누기 일단 루트로 적어서 3의 4제곱에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이들을 계산하면 3의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3이고 2의 약분하고 나면 얘는 1이고 나누기를 하는데 안쪽에서 3의 마이너스 12가 되었어. 근데 이 거듭제곱근은 2가 숨어있는 거듭제곱근이라 유리수 지수로 바꾸면 2분의 1이 돼. 그러면 3의 마이너스 3 곱하기 2 나누기 3의 마이너스 6이란 뜻인데 밑이 같은 숫자들끼리 먼저 계산을 하면 3의 마이너스 3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적어보자.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런 뜻이잖아. 3의 마이너스 3 곱하기 2를 3의 마이너스 6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 3끼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누기 돼 있으면 지수끼리 빼는 거야. 마이너스 3 플러스 6 이렇게 되고 2는 하나고 그럼 3의 3 곱하기 2에서 54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자, 다 지웁니다. 다음 4번. 4번은 6제곱근 125 곱하기 6제곱근 다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자. 자, 6제곱근은 125에 6분의 1제곱이고 4에 12분의 1제곱이고 16에 6분의 1제곱이야. 125는 5의 세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보라는 거고 2의 제곱에 이렇게 보라는 거고 2의 4제곱에 이거거든. 그래서 5에는 2분의 1이 되고 2의 6분의 1이 되고 2의 6분의 4가 된 거야. 일부러 6분의 1로 나타냈는데 그래야 요것들을 그래야 요 부분을 계산하기가 수월하잖아. 그럼 지수끼리 빼면 되니까 5의 2분의 1 하고 2의 마이너스 6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이게 답인데 답은 이렇게 적어도 돼. 5의 2분의 1이 있고 2의 2분의 1이 있다. 조금 더 다르게 적어보면 이렇게 적어도 괜찮고 답은 여러 개가 다 될 수 있어. 자, 힘들었다. 지금 쌤이랑 요 유형을 한번 풀어봤죠. 그 밑에 있는 문제들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특히 이 8번의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요거를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 2에 지수가 곱해지면 2 루트 2 빼기 2인 거야. 이게 A야. B는
2에 2 루트 2 더하기 2인 거야. 그러면은 a분의 b를 했다는 거는 2에 2 루트 2 더하기 2에서 2에 2 루트 2 빼기 2를 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지수끼리 빼주면 2의 4제곱이 되거든. 그치? 그럼 거기다 곱하기 2를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30이다. 이게 16에다가 2를 한 개 더 곱한 걸 찾아가면 되겠다. 그치? 그럼 그렇게 하고 자 밑에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쌤이 이 지수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라 이거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보면 이거 너무 커요. 요 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개념이랑도 연결돼요. 수능 개념.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니까 결국에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온다는 뜻이겠죠? 네.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정리사. 정리사는 우리가 어떤 수를 x제곱해서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려면 이때 a는 소수 자연수가 되도록 하려면 x가 자연수 또는 0이어야 돼. x가. 근데 어떤 수를 x제곱해서 이게 유리수가 되도록 하려면 그때는 x가 정수가 돼야 돼. 이건 자연수 또는 0이면 얘는 정수.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볼게요. 256은 2의 8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8제곱을 n분의 1을 한 것이 x인데 2의 n분의 마이너스 8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쌤이 지금 표시한 요 녀석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n분의 8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n은 8의 약수인데 음수인 약수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면 가능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고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이 결과가 자연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이거는 조금 더 한번 풀어볼게요. 변형 문제. A는 양변에 4분의 1제곱을 하면 A는 3의 4분의 1이고 B는 9의 6분의 1이야. 9의 6분의 1은 3의 제곱의 6분의 1이라서 3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A, B를 곱하게 된다면 3의 4분의 1 곱하기 3의 3분의 1이라 지수끼리 더해지게 되고 잠깐. B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네요. A, B의 세제곱을 해준다면 3의 4분의 1과 3이 곱해져서 3의 4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제곱근 3의 4분의 5를 n제곱을 하게 되면 3의 4분의 5 곱하기 10분의 1을 n제곱한 거니까 쌤이 천천히 풀고 있는 거야 일부러. 3의 8분의 n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뭐 돼야 된다? 자연수. 이게 자연수 되려면 n분의 8이 자연수 또는 0이지. 근데 0 안 되니까 자연수. 그럼 n은 모두 몇 개? 내가 잘못 적었나? 4분의 4. 3분의 1. 거꾸로 적어버렸네. 미안해요. 8분의 n이 자연수. 그러면은 n은 8의 배수네. n은 8, 16, 24 쭉 가서 96까지니까 12개. 이렇게 찾아가. 그러면 됩니다. 2 이상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값들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을 합을 찾아라. 요거는 3의 4분의 n인 거고
얘는 3의 n분의 100인 거야. 그러면은 n은 일단 앞쪽에서 n은 4배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뒤쪽에서 n은 100의 약수가 돼야 돼. 4의 배수들 중에 100의 약수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을 생각을 해야 돼. 4는 아니고 8 아니고 4의 배수 중에 100의 약수인 거는 20 있고 그쵸? 4부터 되겠네. 4 되고 8 안 되고 12 안 되고 16 안 되고 20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 50 없고 그러니까 100의 약수를 몇 개 적고 나서 찾아도 괜찮아. 알았지? 1 100의 약수 몇 개 안 돼. 1, 2, 4 요렇게잖아. 그럼 여기서 4의 배수는 하나, 둘, 세 개잖아. 그럼 124다. 이렇게 찾아가겠지. 그치? 자, 이제 12번 문제가 중요한데 12번 문제는 얘네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된대. 2의 a 곱하기 5의 b를 2로 한번 나누고 밖에서 2분의 1제곱을 하게 된다면 2 하나 약분했기 때문에 2의 a-1, 5의 b를 2분의 1제곱 하란 얘기인 거고 2의 2분의 a-1과 5의 2분의 b가 된다. 첫 번째 거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거는 5의 2의 a 곱하기 5의 b를 3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2의 a는 그대로지만 5는 하나 약분돼서 b-1이 되고 3분의 1제곱을 했기 때문에 유리수 지수로 3분의 a 곱하기 5의 3분의 b-1이 되는 거라 이들 둘이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2와 5는 미치 소수인데 서로 계산이 안 되는 소수들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가 돼야 하거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될 조건은 뭡니다? b는 2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b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b에다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1이라는 지수를 가지니까 2는 될 수 없어. 근데 4를 대입을 해주면 3분의 3이니까 가능해. 그래서 b의 최소값은 4가 되고 a는 3배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3, 6, 9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 3을 바로 대입해주면 지수가 자연수라서 가능해. 그래서 a와 b의 최소값은 7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이 거듭 제곱 또는 거듭 제곱근 꼴의 대소 비교는 아까랑 좀 하는 방식이 다르게 전부 다 유리수 지수로 바꿔주세요. 5의 4분의 1, 2의 3분의 1, 6의 6분의 1. 그런 다음 이걸 동시에 거듭 제곱을 해주세요. 세제곱. 거듭 제곱을 할 때는 최소 공배수로 가는 거니까 12제곱, 12제곱, 12제곱을 해줍니다. 그럼 이때 계산이 된다면 얘는 5의 세제곱이 되고 2의 4제곱이 되고 6의 제곱이 되겠죠. 125, 16, 36. 가장 작은 거는 2의 세제곱근이 가장 작다. 그러니까 얘가 작으면 결과가 제일 작은 녀석이 거듭 제곱근도 작은 거거든. 그 다음 중간에 6제곱근 6이고 그 다음 가장 큰 녀석이 4제곱근 5다. 이렇게 표현해 나가면 돼. 즉 지수를 유리수로 바꿔주고 그 분모에 해당되는 녀석들의 최소 공배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준다면 그 결과가 예쁘게 나오면서 비교가 쉬워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는 계산 문제들인데 말 그대로 곱셈 공식이거든. 그래서 곱셈 공식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 한번 쭉 볼게.
a제곱 b제곱은 합차 제곱차다. 그 다음 a세제곱 b세제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앞에 이둘 둘을 곱하게 된다면 합차 제곱차인 거니까 x의 2분의 1의 제곱 빼기 y의 2분의 1의 제곱. 그럼 요것과 얘가 곱해진다면 x제곱 빼기 y제곱. 자, 이번엔 대상들을 a, b로 바꿔서 한번 봐볼까? 앞에는 a 빼기 b라면 뒤에는 a제곱에 얘는 ab겠지? b제곱이야. 그럼 결과는 a를 세제곱하고 b를 세제곱한 2 빼기 3이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다음을 간단하게 하라. 이들 둘이 곱하면 a의 2분의 1 빼기 b의 2분의 1과 이들 둘이 곱하여라 a의 1 빼기 b의 1 해서 a 빼기 b 하고 나올 수 있고. 자, 이들 둘을 곱하여라 얘는 a의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 아니 세제곱이 아니라 a의 3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의 세제곱 하고 나오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종류의 계산은 분모를 먼저 통분을 해서 작은 것부터 통분한 다음에 얘네들은 이 통분이야, 통분. 그러니까 두 개의 분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a의 2분의 1이 돼. 그리고 지수는 위에 올라간 숫자들이 더해지는 거니까 2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 빼기 a의 2분의 1분의 2와 1 더하기 a의 2분의 1분의 2가 두 개 더해지면 이거 역시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 그들끼리 곱해주면 1의 제곱에 뒤에 거 제곱한 거가 나오고, 분자는 위에 올라간 식들의 합이거든? 그러면 이건 합이 4가 나오겠지. 혹시나 싶어서 2의 1 더하기 a의 2분의 1과 2의 1 빼기 a의 2분의 1 요거 계산해서 더한 거거든. 4 하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은 또 얘랑 두 개 더한 거니까 1 빼기 a 제곱분의 8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지수법칙과 곱셈 공식 활용인데, 여기는 차근차근 잘 따라오면 돼. 일단 얘를 제곱을 먼저 한번 해보자. 얘를 제곱을 하면 x 더하기 이들은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라는 거. 그래서 역수끼리 곱하면 1 되는 거 알지? 그래서 가운데 거 2배 해주고 뒤에는 제곱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x의 2분의 1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2를 빼는 것과 같다. 9 빼기 2라서 얼마로 나온다? 7이라고 나온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 x의 제곱, x의 마이너스 제곱 두 개 더하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것에다가 2를 빼주면 된다. 여기 아까 1번이었고 요걸 이용해서 지금 그래 아까 7, 7이 49 거기서 1을 빼주니까 얼마? 47 이렇게 나오면 된다. 자, 그 다음 3번을 풀려면 한번 다 지우고, 자 3번은 세제곱 공식을 한번 써먹어 볼게. 세제곱 공식이란 쟤를 세제곱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야 한번 해봐야 문제를 풀 때 에너지가 생기지. 혹시나 싶어서 예전에 과거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 어떻게 썼죠?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요거였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거 세제곱하면 x의 2분의 3 나오고 3에 x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 3에 x의 2분의 1, x 마이너스 1 하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3 정리하면 x의 2분의 3 가운데 거는 3의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거겠지. 즉 x의 2분의 3과 x의 마이너스 2분의 3은 기존의 x의 2분의 1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세제곱한 것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두 수를 곱한 역수 3ab 건데 3ab가 되는데 ab가 1이니까 생략하고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준 것 같다는 거지. 얘가 27이 되고 얘는 3, 3은 9가 돼서 정답은 18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걸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지수법칙식 변형. 이것도 결국에는 지수법칙이거든. x를 직접 세제곱을 하면서 그 흐름을 잡아봐야 됩니다. 1번 3의 3분의 1 세제곱하면 3의 1이고 3 곱하기 3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그대로 어이구 이렇게 그 다음 3의 3분의 1 3의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의 마이너스 1 정리. 이들 둘은 3으로 3 어디 갔니? 3으로 묶어주면 3 요거 두 개 계산한 거 3의 3분의 지수끼리 더하면 3분의 1 되겠지. 그 다음 요거 두 개 계산한 거 3의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지. 더하기 3의 마이너스 1인데 이게 결국에 x잖아. 즉 x라는 녀석을 3번 제곱해보면 3 더하기 3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1이니까 x 세제곱 빼기 3x는 3 더하기 3분의 1인 3분의 10과 같아. 그러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3배 해주면 그 결과는 10이다. 이건 10이 나와야 돼. (2번) 2의 x가 81이야.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루트 8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x야. 루트 8분의 1은 루트 8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것의 2분의 x와 이것의 2분의 x다 라고 할 수 있어. 8은 2의 세제곱이고 루트가 옷을 입었으니까 2분의 3제곱이 되는데 그것의 x. 오케이. 결론은 2의 4분의 3x를 찾으래. 그럼 2의 x의 4분의 3을 의미해. 2의 x는 81이야. 81의 4분의 3을 하래. 81은 3의 4제곱이고 그것의 4분의 3을 찾아가. 그러면 3의 세제곱인 27이다. 이렇게 가면 돼.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쭉 연습해 보시고. 쌤이 사실 이제 수업했던 부분을 녹화한 게 보니까 잘렸더라고. 그래서 다시 집에서 다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한 문제는 같이 봐야겠어요. 24번 문제 한번 봐보자.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24번은 x가 2의 4분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대. 그럼 그 x를 제곱하고 4를 한번 빼볼까? 자, x를 제곱하면 2의 2분의 1 더하기 가운데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일단 4 빼기 전에 제곱만 해보자.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4를 빼게 되면 가운데 2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로 바뀌거든. 그럼 얘는 뭐랑 같은 식이 되냐면 요거는 2의 4분의 1 빼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즉 문제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은 여기 루트 옷을 입게 된다면 얘가 루트 옷을 입게 되고 요게 루트 옷을 입게 되면 요 부분은
루트 바깥으로 절대값 씌워서 나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 부분은 2의 4분의 1과 2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차이인 거고 요 부분은 2의 4분의 1과 2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합인 거라 뒤에 거 지우고 나면은 2의 4분의 1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의 4분의 1 더하기 1 지수가 2의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꼴이 되는 거니까 그거 생각하면 되고 다 지우고 굳이 따지자면 요것도 이 안에서 얘가 무슨 식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될 거거든. 그래서 완전 제곱식 꼴로 한번 끌고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개념 익힘 7. 자,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유형인데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 AX를 곱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찾아갈 수 있어. 그럼 곱하게 된다면 A의 2X 빼기 1인 거고 A의 2X 플러스 1인 거지. 그럼 이들이 곱해지면서 3 빼기 1과 3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4분의 2에서 2하고 나오게 되고 얘도 분모 분자에 AX를 곱하면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 그럼 밑에는 이거 곱한 게 A2X 자 이렇게 곱하면 지수가 0 되는 거니까 1 A의 4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 AX는 3이었고 얘는 9가 되고 얘는 3분의 1이 돼. 그래서 그거 맞춰서 계산하면 6분의 28, 6분의 28이면 3분의 14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것도 그렇게 연습해 보시고요. 이제 거의 다 왔네. 자, 밑이 서로 다른 조건이 주어진 식이야. 조건이 주어진 식. 이 조건이 주어진 식은 지수를 정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1번. 5의 x가 81이면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해. 81은 3의 4제곱이니까 3의 x분의 4라는 x분의 4를 먼저 하나 찾았어. 그 다음 두 번째 45의 y가 243이라고 하면 45는 243의 y분의 1이야. 문제에 필요한 모양으로 쫓아가는 중인 거거든. 45는 3의 5제곱을 y로 넣는 거라 y분의 5. 두 번째 것도 찾았어. 근데 이들은 사실은 지수식이잖아. 그럼 지수끼리 빼기가 됐다는 얘긴 거는 3의 x분의 4를 3의 y분의 5로 나눠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근데 얘가 지금 얼마였고 앞쪽에 있는 3의 x분의 4, 얘가 5였고 얘가 45였기 때문에 나누기를 하면 9분의 1이 돼.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고 그럼 이 둘이 서로 일치하는 거거든. 그럼 지수는 얼마 나오면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 그치? 요게 요거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찾아가라고 낸 문제야. 자, 그럼 다 지우고 다시 얘를 봐보면 이게 핵심은 지금 밑을 통일을 잘하는 데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의 x가 3의 y랑 6의 z랑 다 똑같잖아. 그럼 새롭게 이걸 넣은 다른 문자 k라고 이렇게 둔다. 그럼 2의 x가 k가 된다면 2는 k의 x분의 1이다. 3의 y가 k가 된다면 3은 k의 y분의 1이다. 6의 z가 k가 된다면 6은 k의 z분의 1이다. 이렇게 지수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럼 k의 x분의 1과 k의 y분의 1은 곱하기가 되고 k의 z분의 1은 나누기가 돼야 지수끼리 더하고 빼기가 될 수가 있거든. 3의 k의 x분의 1은 2였고 얘는 3이었고 얘는 6이었어. 그럼 이건 1이거든. 1은 어떤 수의 0제곱이랑 같아. 지수가 0과 일치할 테니까 정답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쭉 연습해 보길 바래. 자, 지수 법칙 실생활 활용은 수업 시간에도 하지 않았고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